주식 농문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주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차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사 메리츠 금융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하면은 메리츠 금융지주 한진그룹의 반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진그룹, 그러니까 범한진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진그룹에서 이제 금융 관련된 사업부가 이제 떨어져 나가서 만든 지주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최근 같은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월 26일 날 나왔던 이슈네. 5천억 원 신탁계약 이행 46%. 김용범표 주주환원책 속도 부각의 상승이라는 제목이래요. 동사의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 이행률이 절반에 이르렀다. 당초 기간을 1년으로 잡았지만 3개월간의 이행률이 50%에 달하는 만큼 주주환원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성과는 앞서 김용범 부회장이 저평가가 지속되면 순이익의 50% 이상 규모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사는 지난 3월 체결한 5천억 원 규모의 신탁계약과 관련해 중간보고 성격의 취득 상황보고서를 제출했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과 체결한 이 신탁계약은 기한이 오는 2025년 3월 21일까지지만 이 같은 속도라면 조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신탁계약으로 취득하는 자사주도 향후 소각 등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될 계획이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서 총 6,4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고 지난해 말 결산 배당으로 4,483억 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메리츠금융과 메리츠화재 등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연결 순이익이 2조 1,133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자사주 소각과 배당을 합친 총 주주 환원율은 51%에 달한다. 지난해에 이어 동사의 올해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 시점이 예상보다 상당히 빨랐고 규모도 전망을 크게 웃돌았다. 이번 신탁계약 외에 올 연간 누적 기준으로도 당초 전망보다 공격적인 추가 매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우리 흔히 말씀드린 요즘에 흔히 나오는 얘기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밸류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밸류어 프로그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사주를 매입했다가 소각하고 그 다음에 배당금을 늘려주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주주에 대해 상당히 이제 주주들한테 계속 이제 돈을 풀어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EPS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에다 소각하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EPS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사주를 배당금을 늘려주면서 주주들에게 계속 힘을 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좀 주식 초보자분들은 가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 수 있습니다. 자, 자사주 매입하고 나서 소각을 하면은 왜 주주한테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자,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 보통 이런 설명을 합니다. 주식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보통 이런 얘기 합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은, 방 안에 10명의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다. MT 같은 데 가가지고 놀다가 10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한테, 간식 먹으라 하고 빵을 10개를 던져줬죠. 그럼 어떻죠? 10명이 빵을 10개를 먹으면 어떻다? 한 사람당 빵을 하나씩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먹을 수 있잖아요. 빵이 10개고 10명이니까. 그런데 자 5명한테 야 나와봐 잠깐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딴 데 가서 뭐 좀 해라. 뭐 좀 하고 와라. 라고 이제 심부름 시켰어요. 그러면 방 안에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빵을 10개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빵을 한 사람당 1개밖에 못 먹었는데 이제는 빵을 한 사람당 2개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은 자 이제 자사주를 매입에다가 소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총 주식수가 감소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주식수가 감소한다는 거를 제가 방금 비교했던 거 뭐냐면 방 안에 있는 사람 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있는 사람 수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자 똑같은 빵을 준다. 똑같은 종을 빵을 준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EP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사람당 먹을 수 있는 빵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EPS가 올라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은 그렇다는 거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사 오늘 4.22% 상승하면서 79,10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동사 상승했다가 이렇게 지금 현재 횡보라고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자, 강한 이 패턴 공부하신 분은 조금 아실 거예요. 설명드리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자, 패턴이 보면 상승했다가 이렇게 삼각 수렴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이제 깃발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이 이 종목처럼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권 행보를 한다는 거죠. 박스권 행보. 이거를 깃발형이라는 패턴을 말하고 있고요. 이것처럼 상승하고 박스권 행보를 한다. 이거를 페넌트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페넌트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패턴이 바로 깃발형과 페넌트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사는 현재 페넌트형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79,100원에 마감했는데요. 자, 1차 저항대를 85,500원을 잡을 수 있는데 85,500원 너무 좀 짧아요. 1차 저항대 85,500원 말씀을 드릴게요. 1차 85,500원, 2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85,000원 됐습니다. 85,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의 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익실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권한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72,000원, 2차 지지대 64,000원, 3차 지지대 58,000원 구간에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고점에서 차익실 하고 난다? 한 다음에 재매수 위치는 동영상 맨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말씀드리기 때문에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37만 4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순 매도에서 최근에는 트레이드로는 전환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로는 전환됐고요. 기관 한 달 동안 31만 3천 주를 샀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순 매수라고 했습니다. 금투가 현재 사고 있는데 아마 이게 자사주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투시는 최근에 전반적으로 순 매도, 그리고 연기금 최근에 순 매도, 사모펀드 최근에 트레이딩 관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0.25% 이 정도면 상당히 낮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동사의 시가총액은 대략적으로 15조 원입니다.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시장에서는 대형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코스피 100위가 3조 7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동사 현재 15조 원이기 때문에 동사는 어쩌다?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피 100위 안에 들어가는 대형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최대주 같은 경우는 51.5%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최대 지분율이 대형주이기 때문에 최대주 지분율 20% 이상이면 책임교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동사 책임교환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연금이 7.8% 지분율을 가지고 있네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조 9천억 원대에서 올해는 3조 3천억 원대, 내년도에 2조 8천억 원대까지 전반적으로 조금씩 감소하네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조 9천억 원대에서 올해 3조 원, 내년 3조 1천억 원, 전반적으로 또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2조 1천억 원대에서 올해 2조 2천억, 내년에 2조 3천억 원대까지 전반적으로 이자 수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은 조금씩 감소하는데 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 8천억 원대, 2분기 때 7,600억 원대, 3분기 때 8천억 원대, 4분기 때 5,500억 원대 매출액 영업이 나왔습니다.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8,068억 원에서 올해 1분기 7,708억 원에서 전년동에 대해 조금 감소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7,600억 원에서 올해 7,976억 원, 3분기 작년에 8,087억 원에서 올해 8,241억 원, 4분기 작년 5,580억 원에서 올해 6,561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는 지나갔잖아요. 1분기 실적은. 1분기 실적이 지나갔고 2분기부터는 계속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912%, 유보율은 8,800%입니다. 동사는 금융지주사입니다. 자, 금융사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 유보율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돈으로 장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돈으로 해가지고 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장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영업이익률은 113%네요. 자, EPS 같은 경우는 동사 EPS는 12,142원, BPS는 59,897원이 됐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EPS 기준으로 PER을 책정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돈 장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EPS가 아닌 BPS로
밸류에이션 측정한다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융사는 뭐냐? 은행, 보험, 증권사가 바로 금융회사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금융지주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사이기 때문에 EPS가 아닌 BPS 기준으로 PBR을 책정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6만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년도 예상 BPS가 59,897원입니다. 6만원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볼게요. 자, 6만원이면 현재 오늘 79,000원입니다. 대략적으로 현재는 PBR로 한 1.3배 정도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PBR 1배에서 200원입니다. 2배 이상은 고평가, 1배 미만은 저평가라 보시면 되는데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PBR 1.300원이기 때문에 현재는 적정 주가 구간 안에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적정 주가 구간이 얼마냐? 아까 6만원의 BPS라 했잖아요. 그래서 6만원부터 12만원 구간이 적정 주가 구간 안에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동사 이제 금융지주사회사니까 자회사를 통해서 실적이 나올 겁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 자, 메리츠 증권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에서 매출액의 72%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탁운용원과 이자 수익, 그리고 외환거래 수익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 마지막 주식 교환했던 게 작년에 4월 25일입니다. 주식 교환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회사 같은 게 어떠냐죠?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주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자, 메리츠 증권이 있고 메리츠 화재이상 보험이 있고요. 관련된 금융 자회사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쭉쭉쭉 상당히 많습니다. 금융회사입니다. 동사는 금융 지주사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츠 금융지주 오늘 종가 79,10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는 75,737원이 되겠습니다. 동사 외국인의 평균 매도 단가는 75,934원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EPS가 9.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5천억 규모의 신탁 계약을 이행에 관련돼서 현재는 46% 이행률이라는 겁니다. 자, 단 3개월 만에 거의 50% 가까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는 계속 전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고 있고 나중에 자사주 매입했다가 자사주 소각 그리고 배당금도 늘려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주 환원 측에 대해서는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김용범 동사의 부회장이 주주 환원 측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점이 부각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58.6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53.4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85,000원이고요. 85,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익 실현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 라인으로 됐지만 재매수 위치입니다. 1차 재매수 위치는 72,000원, 2차 재매수 위치는 58,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